전해드릴 소식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그 이유가 미국에서의 한국의 로비가 압도적인 데다 미국 내 교민 네트워크의 힘이 크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BK 뉴스입니다. 일본의 경제 매거진 머니보이스가 일본이 한국에 가하고 있는 수출 규제가 철회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한국이 강력한 로비를 트럼프 정권에 걸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전에 한국의 로비를 언급한 기사보다는 꽤나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한국은 미국 정치에 영향을 주고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킨 예는 많다면서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서 일본이 패배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미국에는 강력한 한국의 로비가 존재하며 일본에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종교적 배경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일 청구권 문제를 무시하고 자극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규제를 했었던 것이라는 논조가 눈에 띈다며 아베 총리와 좋은 관계에 있는 트럼프 정권은 결국 일본을 지지하고 이번 일본의 규제에 이해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일본 내 기사가 많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적 수완을 보면 이 문제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결국 규제를 철회하게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도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정치권에 강력한 한국의 로비의 존재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잊혀진 것 같지만 과거에 한국이 미국 정치에 영향을 주고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킨 예가 많다고 이야기하며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 먼저 사례를 제시합니다. 1994년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종군 위안부와 전쟁 생체 실험 부대로 알려진 731 부대와 관련된 일본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당시 미 법무부는 1차로 관련자 16명을 나열했지만 지금 이 숫자는 35명으로 늘어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채택되었고 그것을 제안한 사람은 당시 마이크 혼다 의원과 에드 로이스 의원이었으며 로이스 의원은 2017년 위안부 결의안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독도는 한국의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로이스 의원은 2019년 1월까지 미 행정부에서 외교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었음을 또 하나의 사례로 듭니다. 또한 2013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글렌데일의 위안부 동상 등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등 미국 내 10곳에 달하는 공공장소에서 위안부 동상과 비문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고 글렌데일 카운티에서 일본계를 중심으로 위안부 동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에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자신들이 패소 확정됐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2014년에는 버지니아 공립학교에서 미주 일본 대사관이 일본의 표기의 현상 유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하원의회에서 일본의 표기와 함께 동해를 병기하는 법안을 찬성 81, 반대 15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고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병기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일본의 표기를 고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한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병기의 움직임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 사회과학 교육과정에 일본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추가되고 있으며 이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명기하고 위안부 전체 수의 추정은 다양하지만 많게는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일본군 점령 기간 동안 이러한 시설에 억지로 넣어졌다고 설명되어 있음을 사례로 듭니다. 이같이 미국 정부 및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한국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실시하는 예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부분을 포함해 경제 문제에서도 미국에 대한 외교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며 2018년 3월 트럼프 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제한 조치를 일본을 포함한 7개국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을 때 일본을 제외시켜줄 것을 제의했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그에 반면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EU 등과 함께 가장 먼저 적용 제외의 대상이 되었었다며 이것은 한국의 외교 수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미국에 대한 외교 수완은 깔볼 수 없는 것이라며 그 뒤에 존재하는 것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한국의 로비라고 주장하고 로비에 대한 정의를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의원이나 의회 그리고 부처에 적극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발표된 감시단체 CRP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이 탄생한 2017년 1월 이후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벌였던 133개국 중에 한국이 지출한 금액은 약 78억 200만 엔으로 최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잠시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로비라는 개념이 다소 불법적이거나 부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인식되지만 미국의 경우 정치적인 로비가 합법적인 국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로비 활동비는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25% 정도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의 지출이 일본을 웃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미국에 대한 한국의 로비 공세는 심하고 자금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의 정치인이나 단체, 조직은 많다면서 미국 내 인구수 역시 한인 커뮤니티가 일본계보다 40만 명 이상 상회하고 미국 전역의 로비 활동 전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한국의 이러한 로비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것이 복음주의 종교 네트워크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는 미국의 특유한 기독교 형태라고 소개하며 교단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개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라면서 미국 내에서 8천만 명의 신자가 있을 정도로 거대하고 미국 정계의 영향력도 매우 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의 최대 세력인 기독교 보수파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복음주의 신자들 중 81%가 트럼프에 투표했고 트럼프 정권의 최대의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독교가 많은 나라이고 인구의 30%가 기독교인이라며 그중 19에서 20%는 개신교이고 미국에서 유래한 복음주의 신자가 매우 많다는 이야기를 하며 한국의 역사에서 항일 운동의 거점이었고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거점이었으며 1970년부터 80년대에는 복음주의를 포함한 개신교 교회가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었음을 주장하고 한국보다 미국 내 한국 교민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더 많고 무려 71%에 달하며 그중 40%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매우 강한 것이며 이해타산을 넘어 종교적 사명감에 의한 단결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하물며 부통령도 신자이며 트럼프 정권의 공화당은 기독교 보수라는 복음주의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정당이기에 미국과 한국, 양국 간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존재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본은 이러한 미 정치권에 파고들 수 있는 종교적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하물며 복음주의 신자는 매우 적고 기본적으로 불교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고 미 하원의 불교계 비율은 0.4%에 불과하다며 88.2%의 기독교계 의원의 비율과는 큰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미국 정치권에 대한 로비 활동에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는 종교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미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동해의 호칭 문제 그리고 관세 적용 제외 조치 등으로 큰 성과를 올려왔지만 그 배경에는 이 같은 종교적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번 수출 규제 문제도 트럼프 정권의 정책 전환에 대해 강하게 압박해올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끝으로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종료되어 미일 무역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기에 이 타이밍에서 트럼프 정권이 압력을 가해올지도 모른다며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이 기사는 미국과 연관된 모든 부분에서 한국이 항상 일본을 이겨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승리의 이유가 한국의 로비력이 강화되었다는 주장과 미국 교민사회의 특정 종교 네트워크가 미국 공화당 및 트럼프 정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큰 파급력과 영향력을 보였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독도, 동해 표기 문제 등 미국이 전부 우리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한국이 주장한 모든 것들은 역사의 진실이고 당연히 수정되고 번복되어야 할 것들이며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주어도 되는 합당한 명분을 가진 케이스들이라는 것과 자신들이 명백한 가해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자각은 전혀 없이 오로지 모든 것이 한국의 로비력과 교민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시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기사에서 BK뉴스는 막연하게 한국의 로비를 경계하는 일본의 모습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사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한국의 외교 수완과 함께 미국 내 한국 교민 네트워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주장대로 한국의 외교 수완과 교민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추가 조치에 대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종료되고 다자간 협의가 펼쳐질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 이번 한 주간 펼쳐질 것이기에 BK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한 소식을 더욱더 발빠르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